사람들을 사로잡는 대화의 비밀. 건강한 소통을 위한 3가지 대화 방법.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감정이 쌓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대화가 어긋나거나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비법들은 작은 습관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화가 당신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직장이나 가정, 친구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쌓아가며 갈등을 해결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소통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습관은 당신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원활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를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불편하게 느꼈어. 왜냐하면 내가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준비를 다 했는데 내가 늦어서 계획이 어그러졌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이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느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이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비판적인 어조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나의 감정을 공유할 때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고 대화가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루에 5번 이상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문자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만 편지를 쓰는 것만큼 진심을 담아 감정을 전하는 방법은 드뭅니다. 우리는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나 따뜻한 메시지를 써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나 생각을 편지로 전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응원한다는 말은 너무 자주 쓰지 않아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될 때도 있지만 글로 진심을 전하면 그 감정은 더 깊고 진지하게 전달됩니다.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은 단순히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이 내가 쓴 편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전달한 감정은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밝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질 때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방어적인 자세로 몰고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이 격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나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상대방과 둘이 있을 때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좀 상처를 받았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상대방과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소통의 원칙은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감정을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습관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표현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과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관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나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관계와 대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통의 비법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대화는 한층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큰 차이를 경험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더 나은 소통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며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